여러분 사진 보이시나요? 굉장히 예쁘죠? 귀엽게 생겼어, 그치? 귀엽게 생긴 꼬마 아이를 안고 있는 어느 한 10대 소녀의 사진입니다. 자, 이 소녀의 이름은요, 아오키 아자미야라는 사람입니다. 한 아이를 안고 있는데요. 이 10대 소녀에게는요, 자식이 둘이나 있었어요. 아이들의 성장을 기록한 블로그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 동안 이 블로그에는요, 새로운 글들이 올라오지 않고 있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 여성, 예쁘죠? 자, 이 여성이요, 일본의 한 방송에 출연을 해요. 일본의 한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자, 그 방송이 어떤 건지 그 방송 부분 중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방송 부분 중 하나는 아니고 그냥 이런 방송이었다라는 걸 알려줄 만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장기 방송된 이 방송은요, 일본의 다가족, 정말 가족이 많은 그런 가족들, 우리나라에 보면 약간 뭐 인생극장? 그런 방송이었던 거야. 근데 그 방송에 출연을 했었어요. 이 여자 가족들이. 그래서 이 여자애가 출연했던 이 소녀가 출연했던 그 당시에 이 소녀의 가족들 얘기가 뭐였냐면 이런 얘기였어. 집 나간 엄마를 대신해서 홀아버지와 어린 동생들 6명을 키우는 16살의 소녀 가장 이야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꾸며진 거야. 그래서 시청자들한테 엄청 큰 감동을 선사했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약간 인간극장? 약간 이런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송을 하던 중에 2004년 아자미가, 이 소녀가 느닷없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 그녀의 임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이 소녀가 아이를 낳는 것까지, 출산까지 모두 방송으로 전파되면서 일본 국민들에게 감동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약간 일본의 미혼모에 대한 그런 처우, 그리고 이제 뭐 인식까지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까지 만들면서 일본에 큰 방향을 일으켜요. 그래서 일본에서 얼마나 이 여자가 인기가 많았냐면요, 이 여자애가 만드는 블로그가 있었어요. 제가 그 블로그에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어. 그리고 어떤 만화책, 이 소녀는요, 이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끝낸 다음에도 자신의 블로그라든지 뭐 자서전 출판한다든지 끊임없이 이제 세상과 소통을 하면서 졸업 후에는 결혼까지도 하게 돼요. 그런데 결혼한 후부터 그녀에게 불운이 계속됩니다. 결혼 직후에 그녀의 남편이 뺑소니 사고의 가해자로 감옥에 가게 돼요. 그리고 자서전 출판 때쯤 그녀는 또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사이트를 비롯해서 일본의 찌라시, 가십지 이런 데서는요, 그녀에 대한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해. 야, 걔 졸라 놀았어. 걔 완전 날라리였잖아. 걸레. 막 이러면서. 걔 겁나 양아치인데. 그녀는 불량소녀다. 그리고 그녀는 사실 의붓딸이다. 방송 당시의 임신이 첫 번째 임신이 아니다.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했다. 이런 괴스러운 소문들이 막 퍼지기 시작해요. 어떤 소문까지 나냐면, 사실 TV에 나왔던 걔 동생들 있잖아. 동생이 아니라 아빠랑 만든 애들이래. 이런 소문까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별의 별 이상한 소문들이 나는 거지. 그리고 이 아빠라는 사람이 굉장한 우익이라는 것도 네티즌들에 의해서 신상이 아주 다 팍팍 털렸어. 우익이야, 우익. 일본이 최고인 그런 사람인 거지.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2008년부터 소녀는 종적을 감춰버려요. 갑자기 사라져. 그러다가 갑자기 2014년도에 한 여성 잡지에 그녀의 인터뷰 기사가 실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블로그 보면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 この家族に生まれて本当によかった라고 써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この家族に生まれて本当によかった. 이 가족으로 태어나서 너무 다행이야. 그리고 이 만화 있죠. 저 만화는요. 마스구니라는 그런 마스구가 뭐냐면 곧바로 올곧게 이렇게 마스구라는 뜻이에요. 마스구가 곧바로 올곧게 약간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소녀의 얘기를 담은 저런 만화까지 나와. 책이 나와. 저게 막 40만 명을 울린 실화. 16세 소녀의 실화. 막 이러면서 엄청 유명해. 불티나게 팔렸대. 이거 보면 뭐가 닮았죠? 이 여자를 그 매체로 쓴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 블로그에 보면요. 마스구니라고 돼 있어. 블로그 제목에. 바로 이 사람이 이 소녀의 아버지입니다. 이 소녀의 인터뷰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의 부업이었던 위조 전화카드 있죠. 위조 전화카드를 판매하는 일을 합니다. 엄마를 도와준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를 도와준 건지 아니면 엄마가 야, 너 엄마 일하는 거 안 도와줄 거야? 엄마가 시키는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가서 팔고 와. 알았어? 네. 엄마가 강제로 일을 시킨 건지. 여튼 뭐 두 가지 다 정상은 아니지. 불법인데 엄마를 도와주는 건데 엄마가 딸을 시킨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엄마가 딸한테 강제로 이거를 팔고 와! 라고 시킨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둘 다 정상은 아니야. 여튼 이 소녀는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의 부업이었던 위조 전화카드를 판매하는 일을 합니다. 그녀의 엄마란 사람은요 큰 대출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요. 다른 남자를 만들어서 말이죠. 엄마의 사랑도 아빠란 사람의 따뜻함도 그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굶주렸기 때문일까요? 그녀의 첫 경험은 초등학교 6학년 때라고 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이른 시기에 첫 경험을 가졌죠. 뿐만 아닙니다.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도 초등학교 6학년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성장기를 보내지 못했던 소녀는요. 어머니가 가출을 한 후 소녀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해왔다고 고백합니다. 3살짜리 여동생이 자고 있는 바로 옆에서 아버지로부터 첫 강간을 당합니다. 첫 강간을 당한 다음날 아침 밥을 먹지만 아버지에 대한 극한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첫 강간은 여기서 그칠 줄을 모릅니다. 뭐든 처음에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닌 거야. 아버지는 그녀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강간을 합니다.
그럼 어떡하겠어. 소녀는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하는 수밖에요. 타인에게 강간을 당해도 막 죽을 만큼 끔찍하고 막 죽고 싶을 텐데, 근데 그 강간을 한 사람이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인 거야. 감히 상상도 하기 힘든 거지. 매일매일 지옥 같은 강간을 당한 소녀는요, 결국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대요. 모처럼 내려주신 귀한 생명이잖니. 낳자. 그치만 아버지, 어떻게 낳아요? 그래서 낙태를 하겠다고? 낙태는 절대 안 돼! 나라면 나. 이 소녀의 아이예요. 이 소녀가 낳은 아이들입니다. 결국 소녀는요, 딸을 출산합니다. 임신을 하고 딸을 출산한 후에도 아버지의 강간은 계속됩니다. 끊임없이 소녀에게서 몸을 원해요. 자기 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매일매일 끊임없는 강간에 시달리던 딸은요, 결국 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출산하죠. 이 지옥 같은 날들을 견디기 힘들어서요, 소녀는 가출을 결심합니다. 가출을 결심한 후에도 무서워서 이 가출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친구네 집으로 가출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진짜 끈질긴 집념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친구 집으로 쫓아온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시 또 집으로 끌려갑니다. 다시 집으로 끌려와서 시작된 강간. 엉겅퀴 같은 아버지의 집착으로 지쳐갈 때쯤에 이 소녀에게 남자친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아니죠. 미저리 같은 집착과 질투로 이 소녀의 남자친구에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너무 험악한 폭언과 폭력을 휘두릅니다. 몇 년의 악몽 같은 이 생활에 소녀의 생활이 건강할 리가 없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뭐 결혼을 하고 남편이 뺑소니범 사고로 잡힐 때인지 아니면 이 소녀가 19살 때 뭐 체포됐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경찰서에 간 게 이 여자가 실수를 해서 어떤 안 좋은 일을 저질러서 경찰서에 체포가 된 건지, 아니면 남편의 뺑소니범 그때 그 사고, 남편이 뺑소니범으로 가해자로 체포됐을 때 그때 경찰서에 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소녀가 19살 때 나쁜 짓을 해서 운이 안 좋게 걸려서 경찰서를 갔다고 한다면, 정말 나쁜 짓을 해서 경찰서에 간 건지, 아니면 차라리 체포당해서 감옥에서 생활하는 게 차라리 행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부러 나쁜 짓을 해서 경찰에 잡힌 건지 모르겠지만, 언제 어떻게 경찰서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에게 체포된 후에 경찰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버지로부터 매일매일 강간을 당한다고. 사실은 제가요, 너희 아빠한테 매일 강간을 당해요. 살려주세요. 경찰들은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아버지가 저를 매일 안아요. 왜 제 말을 안 믿으세요? 경찰들은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세상을 원망했을까요? 그녀는 결국 집을 나옵니다. 멀리 아버지란 사람이 자신을 찾지 못하는 곳으로. 소녀는 자기 자신 하나도 지키기 버거운 상태였어요. 결국 소녀는 자식들을 버리고 집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새 아이를 낳았대요. 새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입양을 보내고 둘은 키웠대. 둘은 키웠는데 이 둘을 아버지라는 사람이 현재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녀의 딸들은 안전할까요? 그 소녀의 딸들도 도망간 이 소녀처럼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이게 바로 그 소녀의 아이들이에요. 너무 예쁘지. 근데 이 소녀가 너무 예쁘게 생겼지. 그런데 이 여자의 인터뷰 이 사건으로 일본이 발칵 뒤집혀져요. 또 왜냐면 이 소녀의 가족들이 나왔던 그 당시에 약간 우리나라의 약간 인간극장? 약간 그런 거는 그때 당시에 일본인들에서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었고, 그리고 너무나 행복하게, 가진 거 없지만 너무나 행복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 이 가족의 얘기, 특히 이 소녀의 얘기, 소녀 가장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본 전역에서 약간 어떤 모금 운동도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 소녀의 임신 사실과 이 소녀의 출산을 일본 그 시청자들이 다 지켜봐 왔는데 그게 사실은 아버지의 아이라니, 이 소녀의 아버지의 아이라니. 그러니까 일본에 난리가 난 거지. 그런데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나타난 거야. 이 딸이 막 유명해지고 이 방송이 유명해지니까 엄마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 소녀가 책 출판으로 벌어들인 그 인세 5천만 엔을 들고 튀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 그래서 이 소녀가 돈 때문에 거짓말로 인터뷰를 만들어낸 거다.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소녀가 만약 거짓말을 한 거면 이 아버지가 너무 억울한 누명을 쓴 거잖아.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딸과는 연락하고 있지 않아요. 딸의 남편이 체포되고 한 6개월? 6개월 정도는 연락하다가 지금 연락이 되질 않네요. 근데 걔도 벌써 한 27 됐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게, 뭐, 내 자식들하고, 내 손자들하고, 지금도 가라오케 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즐겁게 살고 있으니까요. 아자미의 자식들도 곧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나는 그냥 그래. 우리 딸이 그냥 행복하게만 잘 살고 있으면 돼요. 이게 실제 아버지의 인터뷰예요. 딸이랑은 연락 안 한 지 꽤 오래됐대요. 딸이랑은 연락 안 한 지도 꽤 오래됐고, 남편이 얘가 결혼을 해서 집을 나간 뒤에 남편이 뭐 범죄자로 해가지고 그때 블로그에 막 이런 내용이 있었어. 블로그에 나는 남편을 기다릴 거예요. 뭐 이런 거. 남편이 잡혀갔잖아. 체포됐잖아. 난 남편을 기다릴 거예요. 뭐 이러면서 그런 글도 올리고 그러는데 갑자기 얘가 집을 나가버려. 이 여자애가 자취를 감춰. 자식들을 다 버리고. 그래서 연락이 계속 안 된대요. 지금까지도. 근데 지금 이 여자의 나이가 뭐 그 당시에 27이었겠지? 27이 됐으니까 뭐 나는 뭐 굳이 걔가 뭐 어린애도 아니고 27이면 어른인데 뭐 어딘가서 잘 살고 있겠죠. 나는 걔 딸이 행복하기만을 빌어요. 우리 딸 애들도 한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됐으니까 뭐 많이 컸지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요. 아버지의 몇 가지의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다른 사진. 아빠가 손주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에서 봤을 때 눈매가 완전 이 아빠랑 빼박인데다가 분위기가 닮았다고 느끼는 건 나만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눈썹이랑 이 눈매랑 이 분위기가 아빠랑 빼박이야. 이거 나만 그래요? 난 이 사진 보는데 조금 소름 끼쳤어. 아니 이게 만약에 딸이 뭐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근데 모르겠어. 이 거짓말을 해서 이 여자애가 얻는 게 뭘까? 내 생각에는 이 여자애가 없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 여자가 맨날 블로그를 올렸었어. 아이들의 성장 기록을 올렸던 블로그에도 벌써 몇 년째 새로운 글이 올라오지 않고 있고. 막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쁘기도 너무 예쁘게 생기고 막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팬들이 얼마나 많았을 거 아니야. 정말 저 어린 여자가 열심히 사네 이러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녀가 자살을 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켠에서는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아버지를 처벌해달라고 호소만 할 뿐이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터뷰만 그렇게 하고 다시 또 종적을 감춰버리면 이거 진짜라고 누가 믿어요? 당연히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빠를 처벌해달라고 아빠한테 강간당해서 아빠한테 강간당한 애들이 3명이나 되는데 법적으로 아무 조치도 안 하는 거면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인 거 아니야? 자기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안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근데 내 생각에는 그렇다? 내가 조금 막 오바해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있잖아, 딸이 지금 어딘가에 잘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 세상에 없는 걸까? 이 세상에 없다면 자살인 걸까? 아니면 타살인 걸까? 내가 너무 생각을 너무 깊게 하나? 아니 어떡해. 자기 자식이 있는데 몇 년 동안이나 안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자기 얼굴에 일본 각지 전역에 다 까발려졌는데 누군가 한 명쯤은 저 여자 봤어요. 저 여자 저희 옆집에 살아요 라든지 아니 그런 약간 증언 같은 게 있어야 정상이잖아.
근데 그런 증언이 아무도 없고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 세상에 존재하긴 하는 걸까? 그리고 모성 본능이라는 게 자기 자식이 자기를 강간한 아버지에게서 자라고 있다면 나라면 어떤 온갖 법에 관련된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내 아이들을 데리고 올 거야. 그리고 얼굴도 예쁘니까 분명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다고 하면 남편이랑 같이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다라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오면 되는 건데 연락이 한 통도 없다잖아. 그리고 이 남자의 자식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었잖아요. 그 애들도 이제 결혼해서 자식들이 있단 말이야. 그 아빠가 그렇게 죽을 만큼 싫었으면 자기 형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애는 잘 지내? 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당연히 엄마가 아닐까? 근데 그런 연락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딸의 걱정을 너무 안 해. 뭐 27이나 됐으니까 나는 그냥 딸이 행복하기만을 빌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딸이 보고 싶어요 라든지 딸이 걱정돼요 라든지 원래 이런 말을 하는 게 부모잖아. 그치? 약간 좀 뭔가 조사하면서 수상했어. 이게 한국 사이트에는 너무 자료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일본 사이트를 조사를 했는데 나 진짜 대박인 게 이 여자의 블로그를 찾았어요. 대박이지 나 정말 난 대단해. 나 칭찬 좀 해줘요 여러분들. 나 이 여자애가 직접 쓴 블로그를 가지고 왔어요. BJ님 천재 그치? 보여드릴게요. 실제 이 여자의 블로그입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마스근이 아까 말했지 그 만화 기억나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올곧게 직진으로 직선으로 곧바로 이런 뜻입니다. 마스근이 가라 이츠모 언제나란 뜻이에요. 이츠모는. 그래서 이 소녀의 아이들이야. 자식들.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많아. 뭐 이 여자가 글을 쓴 것도 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고노 가족군이 우마레때 요카타 라고 해놨어요. 이게 마스그나 17살의 리얼 곧바로 올곧은 17살의 실제 리얼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좀 얼굴 이상하지 않니? 그치? 이게 근친상간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치치카라노 메시지가 있어요. 치치카라노 메시지가 뭐냐면 아빠로부터의 편지야. 그래서 이 아빠가 편지를 아주 장문으로 이렇게 썼어. 아주 길게 뭐 우리 딸이 너무 고생을 했고 뭐 내가 내 마누라를 어떻게 만났으며 뭐 이런 얘기가 막 적혀있어. 그 다음에 우리 첫째 딸이 뭐 어떻게 태어났으며 뭐 이런 얘기 구구절절히 적혀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진이 있어요. 여자의 딸이야. 근데 얼굴이 좀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 자식 둘 그리고 대가족이라고 했잖아. 대가족이 같이 밥 먹는 거. 早く食べないとお寿司なくなっちゃうわ. なくなっちゃうよ. 이렇게. 빨리 먹지 않으면 스시 다 없어져 버린 거다. 뭐 이런 뜻인데 화목한 가정 이렇게 사진이 있어. 이게 지금 2008년 6월 15일에 찍은 사진이에요. 호라 落ち着いて食べなさい.
어이 어이 좀 진정하고 먹어. 그러니까 애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뭘 먹었나봐. 막 이렇게 적혀있어. 어이 오스씨 오스씨.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장녀고 나머지 동생들인 것 같아요. 딸, 첫째 딸.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있어. 근데 약간 눈도 약간 사시야. 그치? 이런 사진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너무 이쁘게 생겼어, 근데. 굉장히 많은 사진이 있어요. 이게 첫째고 이게 둘째인 것 같아요. 마마 또 이쇼, 엄마랑 같이 이런 뜻이거든요. 이 뜻이. 이게 첫째고 둘째고. 모시 갖대 몰았다. 이 모자를 누구한테 선물 받았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진들이 이 블로그에 있어요. 엄청 많아. 끝도 없어. 겁나 많아. 같이 찍은 거야, 자기 자식들이랑. 이 여자분의 실제 블로그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만났던 그 책, 이거 윤주머니인가 나있다. 진짜 40만 명이 울었대. 마스그니. 그래서 이거를 타고 넘어가면은 이제 이 책을 구입할 수 있거나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실제 사이트입니다. 이 여자가 계속 했던 블로그예요. 앞에 보면 이렇게 사진이 계속 나오고 새로운 글들은 2008년 이후로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여자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니? 아노네. どんなことがあってもいつもそばにいてあげる。何より大切ないつも生きていたから。 이게 뭐냐면 영원히 너네랑 무슨 일이 있던지 뭐든지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그러면서 언제나 함께. 이렇게 사진. 딸은 좀 눈이 이상해. 그리고 아빠랑 완전 닮았어. 그치? 아이고.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근친상간으로 인한 범죄인지 혹은 이 여자의 정말 완벽한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있었던 근친상간의 첫 사건이었습니다.